자, 마케팅 이론과 실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한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했어도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마케팅을 실행할 단계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분들에게 마케팅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주로 하실 텐데요. 블로그도 만들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들어서 SNS 마케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영상 컨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언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저희 기업에 대한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케팅 플랜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답변을 세우실 텐데요.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이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케팅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실무는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STP 분석, 포피믹스 혹은 다양한 시장조사 방법론들은 마케팅의 이론적 영역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물론 기업에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팔릴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단계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이제 마케팅의 실무 영역, 저희 회사에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대표님들이 잘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노출해서 매출로 연결할 것인가, 혹은 다운로드 숫자 같은 핵심 지표의 상승으로 연결할 것인가. 마케팅 실무는 이 파트에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대로 된 마케팅 실무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집행하려면 대표님을 포함해서 스타트업 내부의 마케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구성원의 마케팅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올바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제대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여러분의 회사에 팔릴 만한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면서 그렇다면 제대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파란색 곡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곡선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이 비용 그래프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매출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에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선 이 지점을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타트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핵심 성공 요소를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지점은 그 BEP 이전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이 해당 포인트에서 J커브 성장 곡선을 그려내고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공 기업 중에 하나인 배달의 민족의 브랜드 성장 곡선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은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가 성장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보면 이 하반기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는 시점과 이 성장이 약간은 정체되는 시점들을 반복하면서 계단식으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검색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걸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어떠한 지점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점을 CAC보다 LTV가 높은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삼겹살집에서 100만 원의 광고비를 쓰고 100명의 고객을 유치했다면 이 삼겹살집은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데 약 10,000원의 고객 획득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이 300만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켜줬다면 한 명의 고객당 3만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의 비용을 쓰고 3만 원의 매출. 자, 조금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하고 싶으실 텐데요. 자, 이러한 분석 방식은 과거의 데이터 분석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할까요? 자, 이 삼겹살집에 왔던 100명의 손님들을 이제는 추적 관리를 합니다. 과연 이 100명 중에서 몇 퍼센트의 고객들이 재방문을 했는가? 그리고 이 고객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매장에 재방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기는 몇 주에 한 번씩 방문할 것인가? 만약 50%의 고객들이 2년의 기간 동안 평균 방문하고요. 그 2년의 기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매장을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이 고객들이 발생시켜주는 매출은 한 명의 고객당 약 18만 원 수준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표현하는 LTV라는 표현입니다. 고객 생애 가치, 고객이 생애 주기 동안 우리 매장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CAC보다 LTV가 높다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명확한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확실히 CAC보다 LTV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을 만들 수 있으면 아직은 수익성에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과 같은 투자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김보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